안녕하세요. 위장 튼튼 한의사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진액을 보충하고 인체를 해독시키는 세끼 식사법, 무간식 세끼 식사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하루 세끼를 잘 드시되 그 외의 시간에는 물을 제외한 일체의 간식을 드시지 않는 식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식사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걸 먼저 보고 오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짧은 시간인데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영상에 달린 댓글,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무간식 식사법 할 때 그럼 과일은 언제 먹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과일을 많이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과일이 귀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흔해졌는데 과일이 비타민도 많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더욱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 영상을 통해서 채소, 과일의 섭취 중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소 섭취가 좀 더 중요하고요. 사실 과일은 점점 품종 개량이 되는 과정에서 당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렇게까지 자주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루 세끼 무간식 식사법을 할 때는 과일을 언제 먹느냐? 이 식사법에서는 하루에 먹는 총 횟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3번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실 때 그 식사 중에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식사 중에 과일을 같이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오른다던데요. 그것은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추가로 후식으로 과일을 드실 때 그렇고요. 식사할 때 반찬과 밥의 일부를 과일로 대체해서 드시면 혈당이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항상 채소부터 먼저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혈당이 좀 덜 빠르게 오르고요. 과일은 하루 3끼 중에서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 먹고 뭐 한두 시간 있다가 과일 먹고 뭐 점심 먹고 뭐 두어 시간 있다가 또 과일 먹고 하면 그럼 그때마다 혈당이 오르고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이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면역력을 위해 혹은 뭐 해독 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잘 못하게 되고요. 이게 장기화되면 오히려 노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몸을 그만큼 많이 쓰는 게 되니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차는 하루 종일 마셔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차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시면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물론 식전이나 식사 중에 드셔도 됩니다. 차 마시는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예로부터 식수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황토 섞인 물이 많고 석회암이 많아서 석괴질 섞인 물이 많아서 음식을 할 때도 한국처럼 이렇게 맑은 국 요리가 별로 없고 기름진 요리가 많고 기름진 요리가 발달했으니까 식사 후에 니글니글 하니까 또 차를 마셔서 그 기름을 걸러내는 그런 식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뭐 현대 한국인도 예전보다는 음식 문화가 좀 더 기름진 음식이 많아졌으니까 차를 드시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 뭐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처럼 먹어도 되는 차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이 차는 물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차는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차를 꼭 물처럼 먹을 필요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이 차는 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자주 먹고 싶은데요. 일단은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음료수는 없고요. 어떤 특정 차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다 하더라도 건강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적용할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령 목에 염증이 심하고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목 너무 아플 때 금은하차 같은 거 뭐 대추랑 좀 같이 넣어서 달여 드시면 굉장히 좋죠. 아니면 그냥 일반 감기 걸리거나 뭐 겨울에 너무 추울 때 생강차 같은 거 드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여름에 땀 너무 흘리고 입맛 떨어지고 기운 없고 할 때 황기나 인삼 같은 거 차로 달여 드시면 이런 거 삼계탕에도 들어가는 약재인데 그런 거 여름에 드시면 좋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차들을 1년 365일 물처럼 드신다고 해서 반드시 득이 될까요? 사람의 체질이나 해마다 달라지는 건강 상태, 심지어 계절 상황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는 누구나 365일 내내 먹어도 무조건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차별로 효능이나 드시면 좋은 때 같은 거를 정리해서 앞으로 올려드릴 생각인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영상들 위주로 이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카디오 운동법이라든가 무간식 세끼 식사법 이런 것들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큰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무간식 식사법을 하고 체중이 감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과체중이신 분이 살이 빠지면 일단 그거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저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인 분이 살이 빠진다면 그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뱃살, 내장 지방이 빠지면서 체중이 조금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주변에서 살이 빠졌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요. 인바디를 해봤을 때 뭐 근육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근육을 포함해서 살이 빠지는 건데요. 이러면 뭔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주변에서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것 같지? 왜 이렇게 야윈 것 같지? 이런 말을 합니다. 얼굴도 조금 수척해지거나 왜소해진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두 끼만 드시는 간헐적 단식의 경우 충분한 운동량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 근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무간식 세끼 식사법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오토파지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간식 세끼 식사법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근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단 아침을 적게 드시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바쁘니까 이제 이 정량을 드시지 않고 뭐 한 절반이나 막 3분의 1 이 정도만 드시고 출발하는 거예요. 직장으로. 현대인은 누구나 바빠서 아침을 좀 덜 드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간식 세끼 식사법인데 사실상 뭐 무간식 2.5끼 식사법 아니면 뭐 2.2끼밖에 안 되는 식사법으로 바뀌는 거죠. 뭐 이걸 장기간 지속하면 조금씩 살이 빠지거나 근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도 충분히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아침에 너무 바쁘거나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고 나왔다. 그러면 아침 식후 혹은 점심 식전 아니면 오전에 한해서라도 간식으로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어떤 경우든 저녁 이후에 간식을 먹어서 체중을 유지하거나 늘리려는 시도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뭘 먹든 내가 단백질 함량이 많은 걸 먹더라도 결국에는 내장지방이나 복부지방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에 입맛이 너무 없어요. 그건 이제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어나서 잠도 아직 안 깼는데 입맛이 생기지 않는 것은 사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게 되는데요. 이런 습관 자체를 사실 바꾸는 게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추가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네 번째 질문을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혈압이신 분들이 있어요. 저혈압은 좀 자주 먹는 게 좋다. 요런 말이 있어요. 이 경우도 무간식 세끼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자, 저혈압이 왜 자주 드시면 좋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사실 먹은 직후에는 혈관이 엉망이 된다 그랬어요. 지난 영상에서 도로 교통 상황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죠. 혈관 안이 내가 먹은 당이 이제 흡수되면서 굉장히 이 건더기가 많아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 혈관 안에 혈액에 건더기가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항이 커지고 혈압이 조금 올라갑니다. 실제로 식사 직후에는 누구나 혈압이 조금 올라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 몸이 혈관을 확장하거나 혈관 안에 있는 물질들을 청소하면서 다시 정상 혈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럼 뭘 먹으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으니까 저혈압이면서 좀 어지러움이나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그만큼 자주 먹어서 수시로 혈압을 올려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먹으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지면서 건강을 결국 해치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제 꾸준히 자주 먹어서 살이 찌고 하면은 몸에 노폐물이 쌓이니까 혈압이 결국 올라가긴 합니다. 저혈압이신 분들도 노화만 돼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주 먹어서 찌운 살은 결국 뱃살과 내장 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에 저혈압이 좀 해결되더라도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차라리 세끼 식사를 철저하게 하시고 무간식으로 가시되 식사 때마다 국물을 조금 더 드시는 쪽으로
식사를 해보십시오. 아니면 이제 소금물을 연하게 해서 죽염 같은 소금물을 좀 더 추가로 섭취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내가 저혈압이면서 좀 울렁거리고 아침에 어지럽다 하면 이렇게 아침에 좀 맑은 국물을 조금 더 드시거나 소금물을 추가로 섭취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장상피화생이나 위축성 위염 같은 만성 위염이 있다, 이런 분들은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특히 매운 국물은 절대적으로 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카디오 운동, 특히 이제 달리기를 미드풋 주법으로 하실 경우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저혈압 체질을 드라마틱하게 개선합니다. 장기간 하실 경우 혈압도 정상화되고 울렁거리거나 어지러움 증상도 많이 좋아져요. 거기에 또 추가로 허벅지나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이 저혈압이신 분들이 가장 건강하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무간식 세끼 식사법은 체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라서 체중이 좀 덜 나가서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어서 한 끼를 정량을 드실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간식으로 보충을 좀 하셔야 될 텐데 그때도 식사 시간에 최대한 붙여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내가 과체중이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고 싶다. 그때도 세 끼를 드시면서 드시는 양을 뭐 70%나 50% 이렇게 줄여서 드시면 다이어트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 내가 이걸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식사 때 혹은 식전, 식후에 최대한 식사 때 붙여서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것이 무간식 세끼 식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내가 드시고 싶은 어떤 건강 기능 식품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든 꼭 카디오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주 3회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간헐적 단식으로 할 경우 이거보다 운동을 더 하셔야 돼요. 과체중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그런데 무간식 세끼 식사법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장기 지속할 수 있는 건강 식사법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집하고 올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이 왔을 때 알림이 갈 겁니다.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장 튼튼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